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드디어 대형주들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움직이면서 지수가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그동안에 박스권으로 시장 좀 봐주셨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도 그 연장선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박스권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보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고 전반적으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장 먼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어떻게 좀 표현을 좀 했냐면요. 전 업종 좀 고르게 분산되는 스몰 이슈 장세.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업종의 순환 혹은 매개 확산을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스몰 이슈는 또 뭔지도 궁금한데요. 이 한마디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네, 방금 전에 그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박스권 전략을 오랜 기간 동안 좀 제시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의 한 달이 넘게 박스권 진행이 됐었고, 박스권 관련돼서 제가 지수 기준으로 좀 잡아드렸었던 게 한 3,100선, 조금 더 넘어가면 한 3,100 초반 정도 된다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2,970선 이렇게 잡아드리고, 요거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2,880에서 이제 90까지 좀 열어놓고, 이제 3월달 이후에 시장 전략을 한번 제시해 보자. 요게 이제 3월달 초에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한 달 정도쯤 지났고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 밴드 라인대에서 이제 움직였습니다. 2,970은 왔는데 2,880은 안 왔고 3,100선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근처 3,090선까지 왔다가 요번에 좀 다시 오는 건데 여전히 시장의 거래대금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랠리가 좀 이어지는 구간으로 좀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를 좀 기준으로 보면 제가 제시해드렸었던 게 이제 위쪽으로는 이제 87,000원 라인대였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78,000원 이렇게 밴드를 좀 잡아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이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제 기준에는 좀 충족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지수가 랠리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다시 박스권 아래를 이제 회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고 지금 현재 제시해드리고 있는 밴드 내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구나.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 밴드 라인대에서 그나마 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 업종에 걸쳐서 좀 고르게 분산되는 스몰 이슈 장세로 제가 표현을 좀 해드렸잖아요. 요거는 좀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장의 체력이 조금 더 좋아지는 구조로 계속 좀 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조정도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IT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동안 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그 소외를 좀 받았었던 낙폭주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큰 이 가격 조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대기 매수세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좀 강하게 들어오는 시장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호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꺼번에 막 쏟아졌죠. 반도체 쇼티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좀 초청받는다는 좀 이야기가 좀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TSMC 같은 경우도 역대급 133조가 넘는 금액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사이즈가 높아지는 요인이니까 상승 요인으로 갈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하고 이제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좀 주도했었던 것들을 좀 보게 되면, 현대차나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가 1월 초에 주도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현대자동차는 한 62선 이하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는데,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나온 걸 봤었을 때, 추세 붕괴로 좀 가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더욱더 좀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우리가 판단을 했었을 때는 우리 3월 한 중순에서 이제 후반으로 갔었을 때는 종목에 좀 투매가 발생이 되거나 지수는 멀쩡하더라도 좀 종목에 대한 급락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것들 좀 염두하면서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기 매수세가 확실히 좀 있으니 실적 좋은 주식들 위주로 계속 대응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도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 시각으로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들 좀 더 알려주세요. 네. 사실 시장에 대해서는 갇혀져 있다라고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종목을 어떤 걸 할 것이냐만 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우리가 그 하락장을 걱정을 하는 거는 이게 내가 진입을 했었을 때 이게 피크 치면 어떡하냐 이런 좀 두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지 않은 건데 지금 그 구간에서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수하고는 좀 별도로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 쪽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해드렸던 게 반도체 쇼티지에서 비롯돼서 이제 반도체 소재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이야기해드렸던 장비 업체 가운데서는 원익 아이패스나 테스, 그다음에 이제 유진테크 이렇게 딱 3인방 추천드렸었거든요.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그래서 이쪽에서는 성과가 상당히 좀 제법 훌륭하게 나왔습니다. 훌륭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소재 관련된 업체 쪽으로 장비를 놓쳤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린 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되죠. 원익 QNC나 그다음에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이렇게 이야기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요거조차 좀 놓치셨으면은 제가 지난주인가요? 케이스텍을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런 주식들도 이제 바로 좀 일어서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하고 소재 쪽이 지금 TCK 같은 이런 주식들의 어떤 신고가 가는 흐름들이 좀 쉬었었을 때 다시 이게 바톤 터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 가운데서 지금 소재 관련된 업체들 가운데서 좀 가격적인 좀 부담이 사라진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좀 지금 구간에서 공략해도 되지 않을까. 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반도체 쪽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되어서는 LG화학하고 삼성 SDI 흐름을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주도를 한다면 오늘 같은 구간에서 한 3, 4% 이상의 장대 양국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이 LG화학하고 그 SK이노베이션 최근 들어서 ITC 소속보 관련돼가 또 특허 침해 이거 관련된 부분에 또 아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오히려 반등 나왔던 게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보다 훨씬 더 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에 반응을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좀 낙폭과대 쪽으로. 그래서 전기차나 배터리 쪽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한 좀 지수하고 좀 중간 정도 되는 이 정도 흐름이 저는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하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 이쪽 공략하시는 분들 이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 그동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셀트리온 그룹을 참 많이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셀트리온 그룹하고 이제 녹십자 그룹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하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한 12만 원대 초반 정도를 많이 추천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한 30만 원대에서 한 29만 원대 후반 이 자리에서 계속 공략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때 제가 같이 이 셀트리온 그룹하고 추천을 좀 드렸었던 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밀러로만 평가하지 말고 그 레키로나즈에 대한 이 매출 증가도 이제 숫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가치를 더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셀트리온을 여러분들에 추천을 좀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이제 녹십자였거든요. 근데 녹십자는 사실 옆으로 누웠었습니다. 녹십자나 이제 녹십자 홀딩스 이 정도 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홀딩스하고 같이 이제 녹십자 랩스 이렇게 녹십자 그룹 한 3인방 정도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녹십자 그룹이 최근 이 모더나나 이제 화이자 쪽 관련된 백신 위탁 계약 관련된 좀 기대치가 작년도 말과 올 초에 있었다가 이 계약 발표가 계속 없다 보면서 굉장히 지지부진 흐름 나오면서 오히려 이 바이오제약 가운데에서는 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렸던 이제 아이진이라든지 mRNA 플랫폼을 주축을 하는 뭐 나이백 같은 경우도 추천드려서 잘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뻗는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마땅한 재료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었다 이거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가 이제 자회사 그 지분 투자한 이 아티바 같은 경우가 나스닥 좀 상장 추진한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랩셀이 한 10% 정도 있고요. 녹십자 홀딩스가 한 20% 정도 거기 지분 투자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이번 구간에 좀 반등 재료로 활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제약 좀 공략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크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삼성그룹 집단과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시밀러 집단, 그죠?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뭐 코스닥 상위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십자 같은 이 코로나 위탁 관련된 업체들이 다시 부각받는 시점이 바이오제약에 대한 이 확산으로 가는 구간으로 보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이 mRNA 관련된 플랫폼 가지고 있는 일부 업체들만 좀 움직임이 나왔지 아직 대형주 쪽으로 번지지는 않았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 종목의 어떤 동작가 나온 지가 앞으로 바이오제약에 대한 수익률 게임 펼쳐지는데 좀 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루 봐주셨네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